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악화일로인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나 예측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에 그렇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30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폭풍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예측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6년 이제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072년, 즉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할 정도죠. 국가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중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정말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정책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 있는 세상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 오늘 최두화 사장님께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제가 첫날이고 하니까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국민님의 총선 공약은 두 축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의 생활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쪽이 현재의 문제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의 문제인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그래서 동료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한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생의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죠. 따라서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휴데이 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2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회 때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회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PH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되는 인구부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다 다르죠.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